회피형 인간이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평소와는 다른 행동들이 눈에 띈다면 그들이 그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5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적신호를 보통 일어나는 순서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이 과정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신호를 놓치고 너무 늦어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 사람이 그저 바쁘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변명해 주다가 나중에서야 사실 그 사람이 관계를 끝내려 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이 5가지 신호를 깊이 파헤치기 전에 회피형 인간이 누군가와 끝내려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적인 이별을 하거나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대화를 나누는 다른 애착 유형들과는 달리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남남이 될 때까지 당신에 대한 감정과 노력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끝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이 그들에게 평소 필요했던 혼자만의 시간이나 흔히 말하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신과 체계적으로 단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그토록 혼란스러운 이유는 회피형은 보통 자신의 의도를 미리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마주 앉아 나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관계가 방치되어 죽어버릴 때까지 자신의 에너지, 관심, 그리고 노력을 천천히 거두어 드립니다. 누군가 물을 주지 않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식물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여전히 식물을 돌보는 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그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을 때 그런 노력은 종종 그들을 더 빨리 떠나게 하거나 그들의 눈에 당신이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가장 초기의 적신호부터 시작해서 가장 명백한 신호까지 이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을 밀어내려 할 때 회피형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당신의 삶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미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중요한 회의는 잘 끝났는지, 스트레스 받던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이별 과정을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은 그냥 멈춰버립니다. 대화는 완전히 기능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연락에 답장은 계속할지 모르지만 더 깊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전에 말했던 일들에 대해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면접이 있다고 말해도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다고 말해도 나중에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감정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경험이 나에게 중요하고 나는 당신의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밀어내는 회피형은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감정적 투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은 이러한 변화가 종종 아주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대해 5번 질문했다면 그것이 3번으로 줄고 다음엔 1번, 그리고 결국 1번도 묻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질과 깊이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또 다른 측면은 당신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병원 예약이 있다거나 발표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곤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심을 끄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당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당신이 나누는 이야기를 모두 스펀지처럼 흡수하던 평소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첫 번째 신호가 특히 잘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매일의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당신은 대화가 일방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생각, 경험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지만 상대방은 같은 수준의 관심이나 몰입으로 보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이러한 호기심의 부재는 함께 있을 때조차도 고립감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을 나눌 때 그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거나 당신의 경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대체로 정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세상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당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는 미래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약속 잡는 것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과 맺고 있는 안정감과 유대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함께 나눌 미래의 경험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보자고 제안하거나 당신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언급하거나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이러한 대화는 그들의 내일 속에 당신의 자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밀어내는 회피형은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체계적으로 피할 것입니다. 다음 주말에 뭔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 내 컨디션 좀 보고 바쁠 수도 있어.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정하자와 같은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승낙도 아닙니다. 당신을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서 약속을 피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약속을 잡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댈 것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거나 말이죠. 어쩌면 이 변명들 중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될 때 당신과 시간 보내는 것보다 다른 우선순위들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때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회피형에게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 줍니다. 첫째, 감정적인 교감과 연결이 필요한 당신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직접 말하지 않고도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거리감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어 그들이 관계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이 며칠 이상 남은 일정에 대해 유독 모호하게 군다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다음 달 계획을 잡으려 한다면 마치 불가능할 정도로 먼 미래의 일에 묶어두려 한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음 달에도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특히나 좌절스럽게 만드는 것은 당신과 약속을 잡기에는 너무 바쁘거나 확실치 않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당신을 볼 수 없다고 했던 날 밤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소셜미디어에서 보게 되거나 당신에게는 그렇게 먼 미래의 계획은 세울 수 없다고 해놓고선 회사 행사에는 몇 주 전부터 참석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만남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삶의 다른 관계들과 비교했을 때 당신과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쏟을 의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신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상적인 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한 상태가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몸은 거기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지만 상대방은 끊임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저녁을 먹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며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말에 대답은 할지 모르지만 그 대답은 기계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으면서 그저 당신과 함께 있는 시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묵하거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관계에 충실했던 평소의 회피형 행동과는 다릅니다. 당신을 밀어내고 있을 때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당신의 농담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스킨십은 드물어지고 어쩌다 하더라도 의무감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상적인 가벼운 스킨십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 손을 잡는 일도 없고 자연스러운 포옹도 없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가볍게 어루만지는 일도 사라집니다. 육체적인 친밀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감이 없고 기계적으로 느껴집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저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부재는 훨씬 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당신과 나누지 않게 됩니다. 대화는 순전히 정보 전달용으로 변합니다. 일정에 대한 확인, 피상적인 관찰,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단답형 대답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나눔,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들, 감정적인 친밀감,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잔인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보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들의 존재가 오히려 그들의 부재보다 당신을 더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그들이 더 활기차고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눈치채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웃고 장난을 치거나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는 열정을 보이면서 당신과 대화할 때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그들의 감정적 철회가 일반적인 기분 탓이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번째 신호는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 우선순위가 되며 그들은 행동을 통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모든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보다 우선입니다. 일, 친구, 가족, 취미생활, 심지어 의미 없이 소셜미디어를 보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쁘거나 회사 일이 몰려있는 시기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든 먼저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 주 동안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같이 저녁을 먹자고 먼저 제안하는 법이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못 본 친구들을 만날 시간은 내면서 당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피곤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편할 때나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심할 때 문자를 보내거나 어디론가 운전하며 가면서 시간 때울 일이 필요할 때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계획을 세하거나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면 언제나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 당신과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토요일에 일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간과한 채 몇 시간이고 소셜미디어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역할을 하며 결국에는 당신이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대우에 충분히 지쳐서 스스로 관계를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또는 널 아끼고 있어 같은 말들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항상 진실된 의도를 드러냅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 대해 느끼는 정확한 감정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일들로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빚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이별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단계로 단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몇 달 동안이나 가지고 있던 당신의 습관들이 그들에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웃는 방식,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 예전에는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주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 이 모든 것이 짜증의 원인이 됩니다.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예전의 다툼을 다시 끄집어내거나 예전에는 좋게 봐주었던 당신의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성격 차이 문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점 커지는 그들의 감정적 거리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핑쨘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이나 관계에서 잘못된 점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면 떠나고 싶은 그들의 욕구는 단순히 회피형 패턴의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당신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관계에서 빠져나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너무 달라, 우리가 같은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혹은 내 생각만큼 우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와 같은 말을 던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뜬금없이 나옵니다. 관계에 대해 무언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결국에는 떠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종종 그들이 자신과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아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직접 이별을 고하지 않은 채 당신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회피형 인간이 단순히 직접적으로 관계를 끝내는 대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대립이나 불편한 대화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피형은 갈등과 강렬한 감정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눈물, 말다툼 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이별 대화를 하는 것보다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둘째, 관계를 끝내야 하는 짐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만약 그들이 관계를 충분히 괴롭게 만든다면 결국 당신은 지쳐서 떠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직접 관계를 끝낸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포기한 건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줍니다.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대신 하루하루의 기분에 따라 감정과 노력의 투자 수준을 천천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고 구속력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넷째, 그들이 선택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게 해줍니다.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만남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다른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동안 당신을 대기 상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이 사실 당신이나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솔직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다루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당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가 요구하는 취약성과 헌신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감정적인 비겁함이라는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힘든 일을 당신이 하게 만들음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착한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지켜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짜로 거절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위안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관계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발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해 주기를 멈추고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관된 행동을 통해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님을 보여준다면 그 행동을 믿으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거나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지 마세요. 그들의 관심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더 쏟아붓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종종 회피형을 더 빨리 달아나게 만듭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행복과 당신이 관계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에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대해 묻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당신과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 온전히 함께하고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며 억지스러운 갈등을 만드는 대신 관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면, 즉 첫 두세 가지 신호 정도만 보이고 있다면 당신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식의 대화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와 그들이 관계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대화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예전만큼 교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 네가 나와 계획을 세우는데 관심이 덜해진 것 같아. 이 관계가 여전히 너에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이러한 접근은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걱정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거나 오히려 당신을 집착이 심하거나 요구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끔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회피형은 관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다가가더라도 만약 그들이 자신의 의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줄 수 없거나 주려 하지 않는다면 혹은 당신이 5가지 신호를 모두 보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관계를 끝내는데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이 서서히 밀어내는 과정에 동참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고 그들이 당신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회피형의 이별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힘든 점은 그것이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나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참고 이해해 줘야 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감정적인 교감,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존중하는 소통과 같이 관계의 기본적인 행동을 원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것들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어떤 건강한 관계에서든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형 인간에게 밀려난다는 것이 당신의 가치나 사랑받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오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와 무능력을 말해줄 뿐입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에게서 서서히 멀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회피형 인간과 이처럼 서서히 단절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이 5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을 가장 뚜렷하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평범한 회피형 행동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끊어내는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감정적 안녕을 보호하는 더 많은 통찰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